네, 최근에 굉장히 자주 뵈서 이제는 저희 식구 같으신 분입니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신 것 같은데요. 투데이 분석의 교보증권 TLR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뵈서 이젠 가족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부터 여쭤볼까요? 네, 뭐 저도 자주 뵙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 사석에서 한번 다시 따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또 부장님 이렇게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부분인데 금통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분이 신년사를 통해서 저는 이제 조금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신년사를 보면서 조금 올해도 조금 이분 생각보다 강경하겠다 이런 또 발언들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은 이제 미국도 레이트를 조금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더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좀 올릴 가능성들을 좀 많이 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식을 이제 토론하는 이 코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일단 25bp 정도는 상승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상승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거를 잘 소화해서 갈 수 있을까? 좀 긍정적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요거 한번 짚어주시죠. 네. 1월 금통위가 13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25bp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현재 3.25니까 3.5로 되게 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미국 지금 또 FOMC가 또 열려요. 1월 말 2월 초에 열리게 맞습니다. 되는데 이 FOMC 회의에서도 지금 미국 금리가 뭐 25bp가 우세하고 뭐 50bp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인데 만약에 50bp를 올리게 되면 이제 5%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시장에서 지금 보는 시각은 약간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고 올해 뭐 시장에서 기대는 하반기가 되면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을까, 긴축을 완화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연준에서는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올해는 계속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5에서 5.25%다.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뭐 곧 나올 12월 CPI 지수라든지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라는 그런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CPI 지수가 과연 얼마나 나오고 또 그동안의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 시장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 주식을 해야 되니까요. 놓고 본다면 지금 뭐 4%대, 5%대에 대한 그 정기예금의 돈이 상당히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명사나 뭐 생명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 그런 상품을 내놓으면 단기간에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가지고 뭐 이틀 뭐 3일 만에 그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고객들은 왜 나는 못 들게 하느냐 이런 또 항의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약간은 그런 금리 속에서 또 확정금리에 대한 또 고금리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증시에는 뭐 자금이 뭐 약간은 그쪽에 좀 있는 부분들 단지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수가 쌍끌이 매수가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시장에서 뭐 상저하고 뭐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올해 좀 시장의 분위기는 좀 기대를 주는 부분들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주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불장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좀 마음 놓고 단기적으로는 투자를 해봐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앵커님께서는? 저한테 질문 던지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래도 뭐 아마 우리 부장님께서 공감 많이 하시겠지만 V자 반등이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배당나 회피 물량들도 소화를 하면서 좀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이틀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신용장고비에 제가 그림을 준비 못했는데 이전에 그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한창 급락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2,100석까지 밀렸을 때보다 신용장고가 더 밀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오히려 13일 날 이 베이비 스텝 이후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소화를 하고 뭔가 이제 이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좀 소화를 하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13일 이후에를 좀 어떻게 이 증시를 좀 보시는지. 지수든 뭐 상저하고라는 부분이 올해는 상당히 좀 우세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상고하고라는 표현도 많이 했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작년에 이미 그 뭐 11월 달에 보게 되면 그런 뭐 상승을 지금 1월 달하고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낙폭에 대한 과대에 따른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 그리고 또 수급 공백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특히 뭐 지금 금리가 이렇게 이제 또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피크를 찍고 또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그런 우려가 완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또 최근에 달러도 좀 약세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사실은 뭐 지수가 여기서 뭐 제가 보기에는 V자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지금 업종별로 종목별로 좀 조심은 좋을 것 같은데 어제 특징이 그런 그 대형주에서 낙폭이 컸던 성장주들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애들 일제히 반등을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보였던 게 삼성전자가 어제 6만 원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은 반도체의 가장 뭐 대표적인 가늠자라고 본다면 작년부터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실적에 대한. 실제로 작년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보니까 꽤 안 좋게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9% 정도 실적이 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은 1월 달은 지금 분명히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되 좀 제가 보기에는 박스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2,100에서 뭐 2,600을 올해 시장에 밴드로 본다면 그 중간에 있다라는 점에서 좀 종목별로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 중 섹터 중 하나가 아무래도 화장품이었습니다. 중국이 입국자 격리제도 폐지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장품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화장품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인트를 좀 주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화장품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비가 현명한 소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경기가 약간은 좀 침체되고 약간 부담스러울 때는 이제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좀 주겠는데 계속 뭐 클리오에 대한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도 좀 어제 보면 흐름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대형주는 특히 중국 쪽하고 좀 많이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주가가 못 갔었는데 지금 뭐 앞서서 지금 나온 것처럼 뭐 중국에 대한 그런 격리 폐지라든지 또 중국에서 뭐 한알령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결국에는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가 되고 있고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지금 결국엔 리오프닝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올해는 이제 엔데믹 또 그리고 뭐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라 본다면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카지노, 뭐 여행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다 같이 리오프닝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뭐 지금 뭐 여행객들이 와서 많이 지금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지만 카지노에 대한 뭐 면세 그리고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어제 뉴스에 나온 게 보니까 여성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피부과 또 성형외과에 많이 갔었다면 이제 남성들도 같이 따라가서 같이 시술을 받는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거 동남아에 계신 동남아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에 대한 그런
시술에 대한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가격 면에서 상당히 좋다, 만족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열리면서 리오프닝 되면서 그쪽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쪽에 좀 포커싱 되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차오른 근데 저는 이제 화장품보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격리 폐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여행을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실 중산층 이상이 될 거고 중국의 이런 VIP 입국의 호재가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쪽이 카지노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매니저님께서는 또 관리도 열심히 하시니까 화장품도 또 잘 알고 계시는데 어떤 섹터를 리오프닝 안에서 가장 유명한 섹터로 보시나요? 관리 잘 안 받습니다. 관리 안 받아도 관리 안 타고난 건가요? 관리 안 받고 설화땡이라는 화장품을 잘 쓰고 있거든요. 예. 예. 간접홍보 여성 아닙니까? 화장품인데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 건데 어쨌든 뭐 제가 오늘 또 부장님 나오신다 해가지고 이 질문은 조금 짓궂은 질문을 좀 하나를 좀 드리면 종목을 좀 대놓고 한번 여쭤보려고 롯데관광개발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한 달 전부터 한 2달 전부터 뵀을 때부터 계속 탑픽으로 꼽으셨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정말 안 빠집니다. 차트 보니까 너무나 안 빠지거든요. 우리 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쨌든 지금 뭐 계속 왔다 갔다 시속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뭐 입국자 뭐 격리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또 중국에서는 뭐 우리나라 뭐 정말 뭐 치사해서 뭐 안 간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지노 관련된 화장품은 좀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발성으로 좀 보고 있어서 성장성도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롯데관광개발 같은 이쪽이 좀 더 저는 2월 달을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롯데관광개발을 기준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뭐 증권사들 그리고 시장에서 의견들이 뭐 최근에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안 빠지고 빠집니다.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롯데관광개발을 놓고 본다면 뭐 카지노에 그런 복합 리조트에 그리고 다양한 면세라든지 모든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세 부분은 분명히 이런 중국의 또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소비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강남역에 최근에 가서 보면 강남역에 그런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환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면세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걸 많이 하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가 그쪽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VVIP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액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당히 뭐 중국 입국자 격리가 폐지됐다는 것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카지노에 이제 VVIP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카지노에 롯데관광개발도 있지만 뭐 GKL, 파라다이스 다 이런 회사들을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그런 정부에서 세제 혜택도 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 잠깐 반도체 쪽으로 조금 말씀 좀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OX로 한번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원자재들 상승을 할까요? OX. 유가는 지금 좀 안정세가 OX가 X라고 한다면 안정화된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또 말씀하신 게 원자재요. 원자재. 네, 원자재도 최근에 좀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OX라는 표현보다는 좀 안정화에 대한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단기적인 안정화는 찾아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커머디티 쪽은 하반기는 다시 한번 강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중국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유가 원자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봤고요. 마지막 질문도 함께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 또 돌아온 대형주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 상승의 주인공, 뭐 업종, 섹터, 종목 안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앞서 계속 이제 이야기 연속되는 뭐 CES나 뭐 JP 모건 뭐 이런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1월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면에 보시지만 뭐 반도체 뭐 그리고 뭐 바이오 뭐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대한 현대차도 사실은 뭐 그런 IRA가 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역시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겠죠. 금리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좀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대형주도 보지만 중소형주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아스플로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플로. 제가 그 아스플로는 사실은 그 뭐 국내,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그 가스 공정,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그런 공정할 때 파이프, 그러니까 뭐 밸브, 그리고 피팅 이런 걸 하는 거를 일본의 거를 이제 국산화한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보게 되면은 그런 4분기, 3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올해도 이 반도체에서 OLED라든지 바이오 쪽으로도 지금 확산을 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플로 같은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약간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종목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반도체에서 좀 특색 있는 기업으로 좀 아스플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증권사들이 뭐 긍정적인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부장님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아스플로가 이제 반도체 어찌 보면 이제 가스 쪽 그 공정 쪽이다 보니까 소부장이지 않습니까? 뭐 차트도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걸 사명이 변경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접한 종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동사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부장님도 추가적인 설명도 조금은 뭐 조금 더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조금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반도체 소부장들이 아직은 뭐 아스플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똑같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저는 뭐 추가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대형주, 중대형주가 멈추면 밑에 있는 이 동생 아우들이 쫓아간다는 쪽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상승하려면 대형주들이 올라가줘야 그쵸. 되는데 뭐 대형주가 여기서 6만 전자 되고 7만 전자까지 바로 가기에는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결국에는 1월 달에 보면 대부분 그냥 중소형주가 조금 더 주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네.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어제 강세를 끌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뜨겁게 달궜다면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도 같이 좀 보시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자동차, 뭐 반도체, 인터넷, 뭐 2차 전지, 뭐 이런 전반적으로 올해도 계속 봐야 될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 아랫단에서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기업들 뭐 사실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작년에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또 좋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중소형주도 대형주도 봐야 되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중소형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를 보자라고 하셨는데 저번 주에 나오셨을 때 금값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러면 수익 비용을 괴롭힌 부분이 조금 괜찮아질 거다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조선주였는데 지금 그럼 조선주 안에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대형주 대형주, 중소형주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올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뭐 침체된다는 얘기가 있고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을 보니까요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걸 잘 못 느낄 정도로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동안에 어떤 좀 일자리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뭐 거의 완전 고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까라는 또 퀘스천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조선업종이 어떻게 거기에 가장 또 뭐 경기에 관련해서 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투덜 분석 시간이었고요. 교보증권 테크놀로지점 최성환 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여의도 지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